유튜브의 진 페이지 218페이지 투자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가치를 확대하라. 내가 수입을 하도 여기저기 공개하고 다녀서 자기 형제 자매 연봉은 몰라도 대도서관이 얼마 버는지는 다들 아는 것 같다. 수익 공개는 자극적인 방송을 하지 않아도 나만큼 벌 수 있다는 걸 알리려고 시작한 일이다. 요즘도 인터뷰 때마다 얼마 버느냐는 질문에 빠지지 않아서 인터뷰를 앞두고는 지난달 수익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곤 한다. 누군가 내게 돈을 잘 버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예스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노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건 아니다. 가끔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있지만 쇼핑하기 귀찮으니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자는 마음인지 명품에도 명품에는 욕심이 없다. 술도 거의 안 마신다. 친구를 만나야 술도 마시고 유흥도 즐길 텐데 친구들이 한창 모일 시간에 생방송을 하니 그럴 기회가 없다. 여행도 좋아하지만 이동 시간을 지루해한다 때문에 여행 같은 직접 경험보다 영화나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인생을 무지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만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니 나로서는 불만이 없다. 이처럼 특출나게 소비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딱히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버는 돈 대부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1인 미디어 분야에 투자한다. 엉클 대도가 신의 직장. 이게 정상적인 직장. 2015년 7월 아내의 융딩님과 함께 엉클 대도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엉클이라는 단어가 친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내 주 시청자는 17세에서 30세에게는 내가 삼촌뻘이기도 해서 선택한 사명이다. 일부 기사에서는 후배 양성을 위한 회사라고 보도했지만 다른 큐레이터를 영입할 계획은 전혀 없다. 대도서관과 융딩 두 큐레이터를 지원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앞으로 키즈, 푸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채널을 오픈할 예정이라 편집이나 SN 홍보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줄 제작진이 필요했다. 향후 글로벌 공략과 다양한 사업 확장을 위해 전초 기지를 만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 인력을 고용해 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단순히 나와 윤딩님을 도와줄 일손을 찾는 것이었다면 법인까지 만들어 정직원을 고용할 이유는 없었다. 외주 인력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1인 미디어 분야에 작게나마 기여하려면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 양성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직원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창 1인 미디어 분야로 신규 인력이 모여드는 이때 직원 대우와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젊은이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지만 1인 미디어 전반을 B급 업종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특히 시청자 성원으로 성장한 크리에이터가 어쩌면 내 시청자일지도 모를 젊은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앵클 대도에서 신규 영상 편집자를 채용했다.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및 연차 보장, 주 5일 40시간 탄력 근무제, 생일 상여금 100만 원 지급, 이외의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연봉은 면접 후 협상. 채용 공고가 나가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유튜브에 올린 채용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50만, 댓글 문의는 1,500개가 넘었으며
최종 지원자가 무려 250명에 달했다. 애초 2명만 채용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경쟁률이 125대 1이었던 셈이다. 엉클대도 설립 초반에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다. 업무 특성상 꼭 출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 공간의 구애 없이 자유로이 일하는 편이 직원들에게 좋을 줄 알았다. 그런데 엉뚱한 문제가 생겼다. 직원들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기는 몇 달째 출근을 안 하고 허구한 날 방에 틀이 박혀 게임 영상이나 보고 있으니 과연 애가 취업을 하긴 했나 하는 의심을 받을 만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시공간에 구애 없이 일한다는 또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막판에 밀린 일을 하느라 폐인처럼 된다는 직원들의 하소연도 있었다. 마침 직원들 수가 늘기도 했던 터라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볼 직원들에게 상쾌한 바깥 공기도 쐬어줄 겸 사무실을 장만하게 되었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간만 채우면 된다. 어쩌다 8시간 이상 일하는 날이 있으면 다음 날은 무조건 그만큼 일찍 퇴근하게 한다. 오래 앉아 있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무 능률만 떨어질 뿐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시청자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을 전달할 대도서관 TV 직원들이 야근과 경무에 시달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장비나 프로그램 직원들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구입한다. 직원들이 더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장비 구입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다. 우리 회사는 회식도 잘 안 한다. 회식할 시간에 각자 문화생활을 즐기고 데이트하는 편이 사기 진작에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혹 회식을 할 때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음식을 먹는다. 직원들이나 크리에이터나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회식 분위기는 늘 깔끔하다. 나는 엉클 대도가 최대한 자유로운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무 태도나 결과물이 엉망이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편집자가 즐겁게 편집해야 시청자도 즐겁게 볼 수 있을 테니까. 2018년 엉클대도 총 직원 수는 10명이 되었다. 아직 작은 회사이지만 올해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회사의 경영을 맡길 전문가를 영입한 일이다. 유튜브 재판에서 유튜브 광고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를 거쳐 톱 크리에이터 파트너십을 관리했고 프랑스 사이트 MBA에서 경영을 전공한 그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가 도쿄에 있을 때부터 일로만 알고 지냈지만 한국을 그리워하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고 거의 흠치도 모셔왔다. 그가 구글을 그만두고 엉글 대도로 이직한 일로 업계에 잔잔한 파장을 주기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본인이 이 일을 훨씬 재미있어 보여서 왔다며 아이처럼 신나했다. 그 모습을 보니 우리 회사와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회사 경영까지 맡으며 활동하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가부하에 걸렸었는데 이제는 크리에이터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회사로 발돋움해 더 좋은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직원들이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케어를 받으며 한 명 한 명 1인 미디어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엉글대도란 회사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 더 높이 도약하려면 지금 밟고 선 땅부터 다져라. 나는 유튜브 광고 수익도 상당하지만 외부 광고 수익도 꽤 많다. 외부 광고란
광고주가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한 편의 제작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다. 쉽게 말해 광고 회사 직원 수십 명이 달라붙어 할 일을 크리에이터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는 연예인처럼 모델로서 광고에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출연, 촬영, 편집, 유통 등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연예인은 광고 모델료를 받지만 크리에이터는 모델료 광고 제작비를 함께 받는 느낌이다. TV나 지면 광고와 달리 1인 크리에이터 광고는 저렴하고 빠르게 하지만 친근하고 기발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TV 광고는 영상미와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식상한 느낌이 주고 1인 크리에이터 광고는 친근하고 흥미롭지만 완성도는 떨어진다. 나는 기존 광고와 1인 크리에이터의 광고의 장단점 사이에 늘 아슬아슬한 균형을 모색한다. 기존 광고의 완성도와 1인 크리에이터의 광고의 친근함과 신선함, 이들 모두 충족하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모델료가 줄더라도 제작비를 더 써서 적당한 선을 찾으려 노력한다. 돈 많이 들여서 잘 만드는 건 차라리 쉬운 일이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적정한 제작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1인 크리에이터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끊임없이 내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내가 광고 완성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래야 대기업 광고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영향력은 광고 규모로 알 수 있다. 대기업 광고를 수주해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 물론 대기업 광고주 입장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긴다는 것이 대단한 모험일 수 있다. 1인 크리에이터에게 맡기면 기발한 광고가 나올 순 있어도 자칫 기업 품위가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우려를 잠재우려면 크리에이터도 완성도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나는 외부 광고를 제작한 첫 세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잘해야 다른 크리에이터도 잘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CJEM에서 대기업 광고를 수주할 때도 내 사례가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인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맡겨도 될지 반신반의했던 광고주가 내가 제작한 광고의 질을 확인하고는 안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큰 보람이 느낀다. 어떻게 하면 광고 제작비를 아낄까?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아낄까? 이런 궁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내 야심이 제작비와 인건비를 아껴 쌈짓돈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 저변 확대에 내 투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더 좋은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1인 미디어 일자리로 몰려들었으면 좋겠다. 더 큰 광고 시장이 1인 미디어를 향해 열렸으면 좋겠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더 견고해지고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면 나를 앞으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남들만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투자가 미래의 대두관에 벌일 모험의 기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지금은 내가 밟고 선 이 땅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만 한다. 협업, 새로운 업의 방식, 새로운 일자리가 기다린다. 요즘은 문학의 여러 영역에서 협업이 대세다. 웹툰은 스토리 작가와 작가, 디지털 플랫폼 편집자가 팀을 이루어 1인 삼각 경기하듯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대본도 여러 가지 작가가 함께 쓴다. 해에는 드라마 한 시즌을 만들기 위해 10명이 넘는 작가가 공동 작업을 한다.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1인 미디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혼자 만들든 여럿이 만들든 1인 브랜드, 1인 미디어로서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다.
내 경우는 기획, 출연, 연출, 대본을 직접 맡고 영상 편집과 촬영, 세부 기획 등을 엉클내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사례이고 크리에이터 역량에 따라 역할 분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편집 방송이라면 크리에이터 본인은 기획만 하고 출연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관찰 예능이나 실험 등에 표방되는 채널에서 종종 이렇게 한다. 생방송이라면 본인이 반드시 출연을 해야겠지만 대신 조명이나 세팅 등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채널 정체성만 확실하면 1인 미디어 협업에 좋은 사례가 있다. 미국 아프리카 갓 탤런트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린지 스털링은 심사위원들에게 지독한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튜버로 유명해져 음반을 내고 해외 공연을 다닐 정도다. 뮤직비디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다른 유튜브 제작자와 협업을 한 동영상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ERB는 역사 속 인물들이 랩 배틀을 펼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이들은 다른 음악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한다. 본인들이 기획과 제작을 맡고 전문 출연자를 섭외하여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인 미디어는 혼자서 일할 때 비로소 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체다. 혼자 일하는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작 비용은 1인 미디어 초보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제작비가 낮아야 쉽게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 기획과 수정이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나는 제작 전 과정을 혼자서 해보는 경험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편집을 직접 해보는 것은 1인 미디어 초보자에게 좋은 훈련이다. 편집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획과 방송 진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한동안 밤에는 생방송 이틀날, 아침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 오후에는 외부 스케줄, 또 밤에는 생방송, 이런 식의 살인적인 일정을 혼자서 소화한 때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리한 이유는 대도서관처럼 돈 잘 벌려면 스태프 열어두고 일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기는 게 싫어서였다. 당신은 내가 유튜브 광고 수익을 공개하면서 사람들 관심이 유튜브로 막 몰리기 시작한 때였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괜한 오해로 사람들 발길을 주춤거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구라도 혼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했다. 한동안은 잘 버텼지만 곧 한계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 윤디님이 보다 못해 외부 편집자 도움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나도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기로 했다. 내가 더 버티면 이번에는 1인 미디어는 무조건 혼자 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활짝 열린 제작 크리에이터의 시대. 내가 엉클내도를 설립한 것처럼 요즘은 전문 편집자를 고용하고 회사를 차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졌다. 1인 크리에이터를 도와 편집이나 제작 과정을 돕는 사람들을 제작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1인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크리에이터 못지않게 제작 크리에이터도 주목받는 직업이 되었다. 편집자. 가장 각광받는 제작 크리에이터는 바로 편집자다. 촬영 영상을 길이에 맞게 편집하고 배경음악이나 CG, 자막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재미를 배가시키는 일을 한다. 언뜻 생각하면 동영상 편집 기술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초보 크리에이터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편집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과 같다.
편집을 잘 하려면 기획이 있어야 한다. 1인 미디어는 스피드가 생명이라 영화처럼 오랜 시간 공을 들어 편집할 수 없다. 편집자 감에 따라 순간순간 이 구간은 이렇게 살리는 게 재미있겠구나. 이건 무조건 잘라내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때로는 편집자가 죽은 기획을 되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기획을 다 망쳐버리기도 한다. 편집자 역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은 매우 신중하게 편집자를 고른다. 그리고 나처럼 대개는 자신의 팬을 편집자로 고용한다. 크리에이터의 매력과 콘텐츠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팬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기획력을 실제로 구현할 편집 기술까지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유튜브 동영상은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목이나 썸네일 만드는 센스가 좋은 편집자도 환영받는다. 촬영자 1인 미디어에게 촬영자는 크리에이터가 내부나 외부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뿐 아니라 조명 등을 비롯해 촬영 전반에 걸쳐 관여한다. 큰 규모의 촬영을 할 때는 촬영 스태프가 많아 분업할 수 있지만 보통은 소규모로 단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해 두고 여러 대를 한 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 아니라 야외 촬영도 많아서 1인 미디어에서도 촬영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다. 더군다나 1박 2일의 나영석 PD처럼 적극적으로 영상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크리에이터가 촬영하면서 놓치는 부분을 짚어지고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유도하는 등 연출가 및 기획자 역할로 일부 하게 된다. 좋은 1인 미디어 촬영자를 만나면 영상에서 느껴지는 텐션부터 달라질 정도로 촬영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작가 나는 따로 작가를 고용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1인 미디어에서 작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작가라고 해서 뛰어난 글솜씨가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구상력과 기획력 능력이 더 요구된다. 예능 작가들이 대본만 쓰는 게 아니라 기획과 구성, 섭외에도 관여하는 것처럼 1인 미디어 작가도 크리에이터를 도와 기획 전반을 함께 진행한다. 촬영 현장에서도 연출자가 따로 있더라도 작가가 적극 개입하여 촬영 방향을 점검하고 연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크리에이터가 기획력은 탁월한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작가의 역할이 커진다. 크리에이터 대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취합해서 크리에이터의 기획을 보강한다. 사실 1인 미디어 작가는 대본을 쓰는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1인 미디어는 애드리브와 즉흥성이 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방송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시청자와 소통해야 하므로 대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연출자,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작가를 기용해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연출자를 기용해 기억력을 보강할 수 있다. 시청자 취향이 세분화될수록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다루는 영역도 더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나 덕후처럼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진출하면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자기 전문 분야를 가볍고 쉽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럴 때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을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풀어낼 전문 연출가가 필요하다.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처럼 운전이나 스케줄 조정 등을 맡는다. 내 경우에도 따로 매니저를 두고 있진 않다. 지금까지 제작 크리에이터에 대한 간략하게 살펴봤다. 기존 미디어에서 편집자, 작가, 연출자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면 더 유리할 것이다.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보다는 1인 미디어 감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미디어 경력자는 기술을 더 뛰어날지 몰라도 수십 명과 함께 일하는 문화에 익숙해 1인 미디어 특유의 스피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엉클대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융드님과 나는 서류 전형에 통과한 지원자 20명을 각각 1시간씩 면담했다. 우리의 채용 기준은 능력보다는 성격이었다. 기존 직원과 잘 어우러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봤다. 두 번째는 1인 미디어 감수성과 즉 센스가 있는지를 보았다.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면담 태도 등을 종합하면 1인 미디어에 적합한 센스의 소유자인지 아닌지가 대강 보인다. 만일 제작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지원한 채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주로 자기 팬과 일하는 만큼 해당 채널에 대해 잘 알아야 채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채널의 팬심까지는 아니어도 호감을 보여야 하고 제작 크리에이터로서 채널에 어떻게 기여할지 피력하는 것이 좋다. 제작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유망하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분야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근무 조건이나 대우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나이, 학벌,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보자. 크리에이터의 새로운 파트너 MCN. 연예에게 연예기획사가 있다면 크리에이터에게는 MCN이 있다. MCN은 크리에이터의 마케팅, 제작과 제작권 관리, 콘텐츠 기획 및 유통, 교육, 수익 관리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미디어 사업자다. 대표적인 사업체가 바로 내가 소속한 CJ EM이다. CJ에서 국내 최초로 MCM을 만든다며 내게 연락을 해왔을 때 마침 나도 세금이나 제작권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던 차였다. 유튜브 광고 수익을 늘어만 가는데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었다. 당장은 세금을 안 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세금도 안 내는 직종이 어엿한 직장으로 인정받거나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길 기대할 수는 없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음악의 저작권을 사고 싶어도 1인 미디어는 마땅한 구매 채널이 없다. 크리에이터를 대신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MCN을 필요했고 MCN 국내 모델을 만드는데 보탬도 되고 싶어 CJ의 제안을 수락했다. MCN에 가입하면 크리에이터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대신 세금이나 저작권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본인의 콘텐츠 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MCN 연계 업체에서 광고를 받거나 협찬을 받기도 쉽다. 국내 MCN 시장은 춘추 전국시대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MCN의 장단점을 일일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CJ EM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 MCN을 보는 기준이 조금은 선명해지리라 생각한다. 첫째, CJ EM은 신인 크리에이터를 키워 함께 성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초창기 일부 MCN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고 잘나가는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유명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면 투자를 받기 쉬울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아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MCN 회사가 디즈니에 6억 7,500만 달러의
인수된 것처럼 자기들도 이런 인수합병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회사들이 신인 크리에이터의 개발과 육성에 관심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 다만 CJEM은 이미 잘나가는 채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채널을 발견하고 육성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장기 플랜들을 갖고 있다. 둘째, CJ 광고 사업 분야에서 1인 미디어 광고까지 수주한다. 1인 미디어 시장에서 대기업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데는 CJ의 공이 크다. 셋째, CJ에서 일부 음악과 폰트 제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원하기만 하면 CJ 소속 연예인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적극 지원해 준다. MCN에서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터가 MCN 측에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가입 신청은 대개 각 회사 홈페이지에 받고 있다. 가입 승인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CJEM의 경우는 이미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한 채널보다 기획력 있고 가능성 있는 채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